네, 안녕하세요. 방문가 김용고시학원에서 특수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 임지원입니다. 오늘은 3월이 되면 개강하게 되는 기출분석 강의에 대해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강의인지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가 1차 시험에서 이제 고득점을 하시려면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계속 반복을 하실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반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강의에서 하게 되는 것처럼 우선 기출 분석을 이제 하기에 앞서서 영역별로, 특수교육학 영역별로 기출문제들을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 영역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뭐 기출 변형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또 기출을 반복하시는 방법도 있고, 연도별로 이제 반복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수도 있고, 기출 문구를 이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영역별 기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월부터 진행하게 되는 강의도 4가지의 강의가 전부 다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영역별 기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제가 써드린 것처럼 우선은 기출 문제를 보시려면 기본 이론에 대한 베이스가 없으면은 제대로 문제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강의 내에서도 이제 기출 문제를 하나하나 보기에 앞서서 기본 이론의 그 테마별로, 구조에 따라서 테마별로 중요한 키워드들을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기출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접근하시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기출 문제를 보고 그냥 답에만 너무 초점을 두시고 답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푼 문제가 답으로서 뭐 어떤지 이런 거에만 이제 초점을 두시고 기출 문제 자체를 분석을 이제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과정을 생략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공부에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 내에서도 이제 기출 문제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문제를 우선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문제가 주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공부한 이론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기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주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잘 푸시고 점수를 잘 받으시려면 답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마다 정확하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답안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수교육학의 기본적인 그 영역들이 있죠.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문제가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분류된 그 내용에 따라서 키워드를 정리하고 점검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그 이론 같은 경우는 그 특수교육학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기본 이론으로 한번 정리를 했지만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행동수정에서 여러분들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단일 대상 연구라던가, 뭐 청각장애 청력도라던가, 의사소통장애 자바라 분석이라던가, 그런 테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출 분석을 할 때 그 해당 영역을 할 때 중요한 테마라던가 좀 어려워하시는 테마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는 최신 강론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좀 자세한 내용을 반영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심화 이론을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강의가 그렇게 진행된다고 내용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문제를 다 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답만 찾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유형을 한번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중등 기출 문제랑 초등 기출 문제를 하나씩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이제 22학년도 문제가 되겠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지체장애 학생의 특성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묻지 않습니다. 항상 묻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학생을 예시로 이렇게 상황으로 주고요. 그 학생이 어떤 뭐 활동을 하려고 한다던가, 어떠한 수업을 하려고 한다던가,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의 이제 3명의 학생이 주어져 있고요. 학생마다 이제 어떠한 관리를 하거나 이제 교육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의 사항들을 연결해서 파악을 하시고 이제 작성 방법에 보시면 중등 같은 경우 서술형은 이렇게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작성 방법에 보시면은 가에 제시된 학생이 운동장애에 따른 뇌성마비 유형을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의 학생별 특성을 고려하여 나의 밑줄 친 기역 미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2가지를 찾아서 이유를 각각 서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 제시된 학생 G의 특성을 고려해서 나의 밑줄 친 비읍의 종류를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 방법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 운동장애에 따른 뇌성마비 유형을 쓰라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에서 뇌성마비 이론만 잘 정리해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뭐 유형을 그냥 써라가 아니라 학생의 특성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보시고 그것에 맞는 뇌성마비 유형을 이제 쓰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연습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는데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생각하시면서 여기 기호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고르고 그것의 이유를 쓰시는 문제. 이거는 이제 서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장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실 때 내가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떤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고 답을 쓸 때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고 문장을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써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잘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에 제시된 학생 G의 특성을 고려해서 나의 밑줄 친 비읍의 종류를 써라.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만 정리하시면은 잘 파악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우선 파악하시게 될 거고요. 학생 특성만 보셔도 여기 보시면은 주체계, 운동피질 손상 이런 게 전부 다 이론적인 키워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긴장도가 높다는 것, 근육이 뻣뻣하다는 것, 가위 모양의 자세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뇌성마비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키워드들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실 때는 이런 걸 하나하나 한 글자도 빠짐없이 우선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뇌성마비의 경직형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론을 정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 첫 번째가 여기에는 이 문제는 뇌성마비의 유형을 물었구나. 유형 중에서도 운동장애에 따른 유형을 물었구나. 그러면 이런 게 하나가 나오면 운동장애에 따른 뇌성마비 유형의 하나의 테마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때도 이 문제를 보면서 운동장애에 따른 뇌성마비 유형은 이것이 있고 각각의 특성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정리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기출문제를 보실 때도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비대칭성, 긴장성 못반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시반사라고 하는 것의 종류예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 또 ATNR이 나왔죠. 그러면은 원시반사가 또 이 문제의 테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이제 뭐 중복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꺼번에 보면서 원시반사의 유형을 쭉 정리하고 각각의 원시반사마다 어떤 것들이 특성이고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정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여기 보시면 강직성 식기반사도 마찬가지로 원시반사로 나와 있고요. 위식도 역류라고 하는 거는 지체 중복장애 학생들을 이제 지원할 때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면 섭식이라던가 아니면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세랑도 관련을 해서 위식도 역류라고 하는 그런 증상 아니면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의를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위식도 역류라는 게 다뤄진 문제 같은 경우는 지체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관련 지원이 큰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섭식이라던가 뭐 급식과 관련된 지원이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제 내용 정리를 한번 또 다시 반복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만큼만 봤는데도 우리가 확인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문항이 이제 뭐 문항마다 너무 이제 겹치는 부분들은 한꺼번에 이제 보고 문항을 차례대로 보고 이렇게 하시게 될 건데요. 문항마다 이런 다루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이론의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쭉 정리하는 게 기출문제를 보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루게 되실 거고요. 또 여기도 보시면은 중요한 테마가 아주 중요한 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GMFCS라고 하는 대근육 운동 기능 체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리하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보행할 때 어떤 특성이라던가 뭐 손으로 잡는 이동 기구 이런 것들도 GMFCS랑 다 관련해서 나온 것이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수동 휠체어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요즘에 문제들은 하나의 문제가 한 가지의 내용만 다루고 있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주제, 그러니까 뭐 한 장애 영역에 대해서 하더라도 그 안에서 굉장히 여러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항별로 보면서 중요한 키워드 점검해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이론에
답안의 키워드가 문제에서 어떻게 제시가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 상황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유의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에도 보시면은 또 이 안에도 보시면 물론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긴 한데요.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따로 정리할 그런 사항들이 또 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의 반사랑 관련해서 제시가 된 건데요. 식사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이론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체 정렬하는 방법, 대안적인 서기 자세, 자세 지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련되는 내용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한 문제 예시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한 문제를 가지고도 어떠한 테마를 정리를 하자면 7, 8가지는 반복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에서 제시된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짚어보시면서 우선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키워드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간단하게 확인했던 이 작성 방법에 맞추어서 각각 무엇을 써야 되고 무엇은 쓸 필요가 없는지, 무엇을 꼭 포함해서 써야 되는지 답안의 키워드를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답안의 키워드는 문제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그 문제마다의 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답안에 꼭 써야 되는 게 무엇인가는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우선은 이제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을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작성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다음 문제를 이제 보시면은 다음 문제는 이제 초등 문제거든요. 초등, 유초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를 주고요. 이렇게 소문항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문항별로 묻는 그런 방향이라던가 이 답안에서 꼭 포함해야 하는 어떤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답안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까 이런 것들까지 이제 파악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읽고 답안 써보고 넘어가고 그럴 게 아니라 각각의 문제마다 어떠한 이론이 적용됐고 문제가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묻고 있고 답에는 무엇을 써야 되고 무엇을 쓸 필요는 없는지 무엇을 꼭 써야 하는지 답안의 키워드가 뭔지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내가 생각하는 습관이 그렇게 좀 되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잘 보시려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초등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여러분 주제만 어떤 식으로 다양한 주제가 한 문제에 다뤄지는지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지적장애 학생의 특성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취소하고 해야 되나? 네.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요 주제가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면은 여기 과제 분담 학습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협동학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동학습, 이 능력별 팀 학습이라고 해서 STAD. 그래서 우리가 스테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협동학습의 유형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다양하게 쭉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물어보고 그리고 협동학습에 대해서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잘 보실 것은 뭐냐면은 문제가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것을 묻고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유형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는 거고 지원의 유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은 나의 리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 협동학습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리을과 비교를 해서 민호에게 미음이 효과적인 이유를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직소랑 스테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협동학습의 유형을 비교를 해서 그것이 왜 한 가지가 더 효과적인지를 보상의 측면에서 써라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소랑 스테드에 대해서 다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써주셔야 답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이론을 여러 가지를 이제 자숙지를 한 상태에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 답안의 방향을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제시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출문제 보실 때에도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게 될 것도 이런 것들이라는 거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어요. 아무튼 기출문제는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가 우리가 이제 마음만 먹자면 정말 다양하게 많은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시면서 공부 계획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강의에서 이제 영역별로 심화 테마로 다루게 될 것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매년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이것 외에도 이제 올해는 최신 강론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중요도가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제 영역별로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요 주제 말고도 이제 최신 강론 중요한 것들이 나온 게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 강의를 진행하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때까지 이제 또 새로운 책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 반영해서 자료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정리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기출교재를 따로 이제 새로 다 만들진 않았고요. 이제 작년 맥을 잡는 기출북 2022년 교재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올해 2023학년도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추록 있죠. 추록본을 따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강 전에 이제 출간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작년 교재 기출북이랑 추록본 을 가지고 같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똑같이 추록본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타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하게 되는 문제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는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09학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의 기출이 다 실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09학년부터 13학년도까지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는 1차, 2차, 3차로 이제 시험 전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가 객관식이고 2차가 2차 논술 문항이었어요. 전공. 지금은 없는 문제인데 이때는 2차 논술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출 영역별로 분석을 할 때 뭐 통합교육이라던가 행동수정이라던가 네, 그런 문제들은 이제 많지는 않은데요. 영역별로 예전에 2차 논술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심화 테마별 자료라던가 강론 자료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린트로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출 강의랑 연계되는 특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지금도 이제 1, 3월 강의랑도 연계되는 그 동일한 강의인데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특강이라던가 총론이 또 이제 작년 말에 새로 나온 게 있고 해서 좀 정리가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총론 특강이랑 법 특강, 그 다음에 유아특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특수 교육 개론 특강 이런 것들이 기출 강의랑도 연계되어서 추가적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강은 3월 11일 날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1일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강의를 하게 되고요. 네, 시간은 9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 종일 수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월 11일부터 12주간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올해는 첫 시간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강의 일정에 보시면 기출 분석 방법, 기출 문제 분석 방법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따로 마련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어떤 샘플들이 있는지를 좀 보고 그런 샘플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다 적용해서 공부하실 수는 없거든요. 시간이 다 각각 다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알아두시고 이제 따로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분석 방법을 한번 총정리하고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통합교육부터 해서 제가 늘 이제 진행하는 특수교육 방법 쪽에 그런 영역들 기본 이론 순서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전환교육은 첫 주에 그냥 미리 하고요. 그 다음에 5주차부터 장애 영역별로 하나씩 이렇게 쭉 해서 12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거나 하면 이제 개별 상담이라던가 그리고 직강으로 오실 경우에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스터디나 이런 것들은 항상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문의하실 것이 있거나 그러면 방문각 학원으로는 이제 강의 개강이라던가 자료라던가 이런 거랑 관련해서 방문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 카페, 카톡 뭐 SNS는 많이 하진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고 기타 다양한 문의는 이쪽을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출 분석 강의 안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